신상 공개의 폐업, 해고, 밀양 사건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입니다. 아, 밀양 사건 알지. 요즘 다들 어디만 가도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밀양 사건이 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고 얘기가 되죠. 2004년에 20년 전입니다. 경남 밀양시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 여고생 2명을 1년에 걸쳐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사건입니다만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었고요. 다수가 처벌받지 않고 학교 측이 부실 대응한 사실이 알려져서 공분을 샀다. 이 얘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다뤄진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관련해서 이게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이때 이 가해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름 1986년생 이 남성이 밥이라는 식당을 부모님과 운영 중이고 현재는 개명했건 나이는 1986년생인 거예요. 현재는 차영업 직원이며 현재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의 기계음으로 누구는 뭐 하고요? 누구 호화롭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가해자들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고요? 어디에서 무슨 일 하고요? 딸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신상이 있는 그대로 다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식당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식당 영업 중지, 식당 자체가 지금 영업 중지 그리고 철거, 뭐 이 사안은 아니고 뭐 이 불법으로 지어진 뭐 건축물이었다라는 취지였었습니다.만 이목이 집중되고 이런 사안까지 밝혀져서 그랬고 이 A 씨도 해고가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회사 다니던 데서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해고 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도 대기 발령 조치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한 명이 어제 또 이어서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44명 중에 4명에 대해서 일단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거 사적 공개가 맞죠? 근데 여론이 어떻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 코너가 다음 기사 볼까요? 합당한 처벌 안 받아 죄값 치러야 사적 제재 안 돼. 엉뚱한 피해도. 윤용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쾌하고 좀 씁쓸하죠. 네. 그 20년 전에 밀양에서 남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이 불과 10명인데 10명 중에 5명은 그냥 소년원 잠깐 갔다 오고 나머지 5명은 사회봉사 교육 조금 받고 끝났어요. 나머지는 아예 재판도 안 받고 44명 중에 한 30여 명은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법이 정의 실현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게 유튜버들이 그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탄을 하고 여러 그 네티즌들이 따라간 거는 대해서는 아주 통쾌하죠.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사적인 복수하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네. 보이스 피싱 당했다고 경찰 가면은 얘기 말이나 들어줍니까?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래요. 영화 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화 속도 그래요. 네. 실질도 그래요. 저희 집도 한번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네. 경찰에서 한번 상대도 안 해요. 아. 네, 나중에 오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픈 사연. 이럴 정도로 경찰이나 검찰이 네. 그 사각지대가 많은데 저런 사적인 목소리도 했다는 게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좀 시원한 면이 있고 또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네. 유튜버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저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송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다른 유튜버들은 조회수 올리면 게 자기 호주머니 수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구 맞든 안 맞든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인권이 다시 또 이 인권이 훼손되는 그런 좀 악영향이 있습니다. 네, 성재준 의원님, 윤용걸 대표님이 사적으로 또 애정을 표현을 하시네요. 우리 성재준 의원은 안 그러는데라고 말씀하셔서 성재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받았는데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좀 비슷한 그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안 나와요. 기계의 목소리가 하고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저런 식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이 동의를 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도 동의를 안 했고 피해자 가족도 지금 동의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처음에 분명히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했다라고 분명히 써놨었어요. 네. 근데 그 글은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반박이 나오고 난 뒤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정의나 이런 문제보다도 철저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조회수를 통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유튜브가 나서가지고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채널 자체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실제로 이 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공지 사실과 달라요. 피해자 측 사전 동의 질문받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이런 반박에 보도 자료가 또 따로 나왔습니다. 그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건 과연 누굴 위한 정의 구현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 중인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총 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잇따랐습니다. 그 여파로 처음 공개된 남성이 일하던 경북 청도의 유명 식당은 문을 닫았고 다른 2명도 각각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임시 발령 조치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은 당초 피해자 가족 측과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범죄로부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해자도 이제 잊혀지고 싶어 하고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잊혀질 권리 같은 것들이 무시되는 거죠.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는 엄연히 불법인데다 폭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적된 여성이 SNS상에서 공격을 받는 등 무고한 피해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도 가세해 추가 신상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입니다. 사이트 가장 위쪽에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A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출신 지역과 학교는 물론 SNS 주소까지 버젓이 공개해놨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하며 사적 제재 문제가 돼 폐지됐던 신상 공개 사이트가 최근 다시 열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의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여성은 피해자의 SNS에 동생에 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되려 비방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적 제재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도록 보도하거나 신상 털기를 하는 사적 제재는 반드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안건을 통신심의소위에 올려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미 2차 가해 논란이 심한 상황이라며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신상을 알린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사적 제재냐, 사적 제재를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관련한 영상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서에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돼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을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저는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빨리 사법부에서 중요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런.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 저희가 일단 멈춤을 했습니다. 네, 논란이 됐었던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멀거니 잘 가고 있는 여성 뒤에 따라가서 돌려차기로 뒤에서 저렇게 때리고 폭행을 가한 저 남성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신상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신상이 공개가 안 된 이유.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피고인이기 때문에 일단 신상을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게 피고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경찰이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가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그냥 본인이 사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렸고요. 이 영상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만이 지금 육박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현행법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심 재판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게 사안이 1심에서 이제 살인미수로 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심에서 재판 중에 그 당시 저렇게 하면서 오피스텔 안에서 강간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DNA가 나오지 않아서 검출이 안 돼서 그냥 살인미수를 기소했다가 다시 재감정을 해보니까 여성의 몸에서 DNA가 나온 거죠. 이 네. 돌려차기 한 피고인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무죄를 굉장히 다툴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이제 강력범죄와 관련된 법률에 이게 어떤 때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근데 결국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이 자기의 어떤 사적 감정 또는 뭐 이래서는 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올려버리면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사적 감정을 할 것 같으면 정말 가서 직접 막 원수 갖고 네. 뭐 우리 리벤지라고 그러잖아요. 보복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본인이 격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인 절차는 준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주원규 의원님. 예, 저도 변호사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네. 이게 피해자가 보호가 오히려 안 됩니다. 가해자한테 신상을 공개하고요. 유튜버들이 죄송한데 그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해자는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를 했지만 나중에 네. 가해자의 보복,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제재는 네. 어떤 면에서도 방지해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아주 짧게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소가 약간 변경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엔 살인미수였다가 강간 살인미수로 해서 공소가 변경이 된 건데 이미 2심 재판 중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다시 신상공개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은 안 필요할까요? 현 제도가 그게 없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제도 네. 변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가벼운 범죄였는데 나중에 중범죄가 되면 그게 공개 대상이 되면 추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과 함께 옆에는 이름과 직업 같은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한 사건 사고 전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경찰서에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돼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을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조건이 갖춰지면 검사나 경찰만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인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건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한 처벌,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당 유튜버는 MBN과 통화에서 처벌을 감수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빨리 사법부에서 중요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겠죠. 유튜브 측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고 해당 영상을 48시간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학교 폭력과 중고차 사기 등 범죄 사건들을 주로 다루며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